네, 안녕하세요. 강영원, 이정한 교수의 셀프케어입니다. 여름 내 그렇게 우렁차던 매미 소리가 어느 순간 한 톤 낮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저녁 풀벌레 소리가 슬며시 채우기 시작합니다. 낮은 여전히 더운데 아침 저녁 공기엔 어딘가 서늘한 결이 섞이고 하늘은 문득 한뼘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맘때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천지지숙, 하늘과 땅이 숙연해지기 시작한다. 온 세상이 소리를 낮추고 숨을 고르며 여름 내 벌려놓은 것들을 거두기 시작한다. 그런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요, 세상이 거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거둬야 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K마인드 닥터맘 강형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KLM 닥터몸 이정한입니다. 교수님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네요. 벌써 입추편에서 제가 여름 한 줄 남기기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날 진짜로 올여름 한 장의 사진을 골라 저장해 뒀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그 사진 한 장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저는 이제 실천은 못했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기가 딱 그 이야기인데요. 처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처서, 고처에 더울 서자를 또 쓰죠. 더위가 물러나서 그친다. 영어로도 이렇게 한번 했는데 그냥 고유명사로 처서라고 쓰고 그 뜻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end of heat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26년도에 이제 처서는 8월 23일입니다. 예. 네, 여름의 마지막 절기죠. 소서, 대서, 입추를 지나 이제 처서, 여름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는 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백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가 백로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때 이제 백로는 이슬이 맺히는 절기니까 처서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마지막 문턱인 셈인 거죠. 예. 네, 참 절기가 오묘한 게 저희들이 지난날 그 방송에서 입추할 때 방향이 바뀐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어쩜 그렇게 그날 따라서 그 방향이 그렇게 더웠던 여름이 그렇게 방향이 바뀌는 내일이 되었는지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 처서에서 거둬들인다. 저는 마음을 어떻게 거두는지, 우리 정한 교수님은 몸이 무엇을 거두는지, 마지막엔 우리 오늘부터 뭘 거두면 되는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마음을 거둔다 참 말이 이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할까요? 네, 오늘 또 그 한의학 고전에서 나온 이야기를 한 편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오래된 고전입니다. 황제내경 사기조신대론이라는 편이 있는데요. 계절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적어둔 편입니다. 가을 대목에 딱 4가지 지침이 나오는데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뜻을 평안히 하라. 신기를 거두어 들여라. 폐기를 맑게 하라. 예, 한의대 다니신 분들은 다 황제내경에 대해서 잘 아실 거고, 그중에 특히 사기조신대론 많이 또 저희가 많이 봤었는데, 아까 이제 4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중에 이제 마음에 해당하는 게 있죠. 어떤 거죠? 네, 그 마음을 뜻을 평안히 하라 라는 대목하고요. 신기를 거둬들여라. 이 두 대목입니다. 흩어진 정신과 기운들을 안으로 이렇게 걸어들인다는 뜻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는 우리가 마음이 늘 바깥으로 나가 있잖아요. 땀도 흘리고 들판으로 나가고 휴가도 가고 멀리 떠나잖아요. 위로 잔뜩 뻗어 있었죠. 들뜬 상태가 많았었죠. 이제 가을은 그걸 안으로 걷어들이는 계절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순리대로라면 이제 가을이 이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걷어들이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순리에 역행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길까요? 한번.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달이 떠야 되는데 계속 각성 상태가 되는 게 불면이다 그랬잖아요. 네. 숙면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여름에 그 들떠버리는 거 그대로 가지고 와버리면 몸이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몸이 처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계속 바깥으로 향해 있어서 붕 뜬 상태로 그냥 소진 상태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이맘때
번아웃이 오는 이유가 이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연은 거두는데 나는 안 거두고 그렇게 엇박자가 나버리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럼 그런 어떤 그 마음을 걷어들이는 그런 방법도 결국 저희가 좀 실천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도 딱 맞는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중의 심리치료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옛날에 한 사람이 밤에 잠을 턱 못 자고 입맛도 뚝 떨어졌습니다. 온갖 약을 써도 그대로 낫지 않고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의원이 약 대신에 이렇게 처방합니다. 매일 향 한 대가 다 타는 동안 그저 고요히 앉아 계세요. 정자를 요구했습니다. 교수님 그 아까 말씀하신 중의 심리치료 그 책 한 거의 2010년대 초반에 네. 그 번역하신 거죠? 네, 그거. 네. 거기 제가 그 책을 조금 이제 구해서 봤는데 거기 아까 보면은 앉아만 있으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거 하나 처방인 거죠. 네, 그게 뭐 어떤 치료냐 처방이냐 그럴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한 달을 했더니 앉아만 있었더니 앉아 있다가 저절로 잠이 들고 어느 날부터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고 밖으로 날뛰던 마음을 안으로 걸어들이고 막혀있는 잠과 식욕이 저절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가 명상이죠, 그쵸, 명상. 예, 네. 예, 옛날에는 문자를 모르면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 그랬는데 명상을 모르면 문맹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명상이 일상화가 됐습니다. 갑자기 명상 얘기하시니까 저도 얼마 전에 그 명상 기초교육 훈련을 좀 다녀왔어요. 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누워서도 하고 정자로도 하고 이런데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그 명상이 그 눈을 감고 폭포수 안에서 근사한 곳에서 이렇게 정자한 상태로 이것만 연상을 하는데요. 그것도 명상 맞고요. 명상의 오원을 보면은 두 가지 오원이 있습니다. 집중한다라는 오원하고 알아챈다라는 두 가지 오원이 있는데 집중해서 알아차릴 수 있으면 우리가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뜨고도 걸어다니면서도 그리고 앉아서도 한 곳을 집중해서도 할 수 있는 게 명상입니다. 여기서 정자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한 곳으로 거둔다라는 걸 말합니다. 등심 정묵, 마음을 맑히고 고요히 하는 것. 제가 이 편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한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병에는 약이 필요하다. 그런데 큰 약이란 게 뭐냐? 계절은 봄, 여름이어도 내 마음은 가을, 겨울처럼 고요한 것. 그것을 큰 약이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 항상 목소리 들어보면 되게 이제 고요한 느낌도 드는데 이제 마음이 가을처럼 고요해진다는 거죠. 그게 아마 오늘 아까 말씀하신 천지시숙이랑 이렇게 통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분유하다가 잠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지시숙, 천지가 거둬들이기 시작하면 내 마음도 거둬들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오지상승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었죠. 소서엔 물로 불을 끄고 대서엔 결단으로 잡념을 끊고 입주엔 기쁨으로 슬픔을 엮게 하고 오늘은 이 도구를 잠깐 내려놓고 감정을 이기는 게 아니라 마음 전체를 스탑하고 고요히 거둬들이는 그런 시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주로 이제 오지상승, 즉 이제 오행의 원리를 이용해서 다른 하나의 감정으로 다른 감정을 다스렸는데 오늘은 그런 게 아니라 잠깐 거두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둔다고 하는 것은 일단 멈추지 않으면은 거둬들일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랬더니 오지상승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많은 그런 격변들이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몸을 실제로 걷어들이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몸에서는 어떻게 실제로 걷어들이는지 우리 정한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강 교수님께서 이제 마음을 거둔다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 몸도 이맘때면 이제 서서히 조용하게 거두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둘 때는
약간의 대가가 조금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 대가? 예, 예. 일교차거든요. 아. 처서 무렵에 이제 보면 낮은 더운데 지금도 지금 이제 밖에 되게 덥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새벽은 오히려 기온이 많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이 일교차가 커지면 우리 혈관과 숨길이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예. 국내 자료를 보더라도 일교차 1도 커질 때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라든지 호흡기 질환 입원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특히 고혈압, 당뇨 같은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이라든지 어르신들은 조금 더 민감합니다. 아, 왜 그런 거죠? 우리 몸이 이렇게 체온을 일정하게 지키려고 혈관을 이제 넓혔다가 좁혔다가 하는데 만약에 일교차가 크게 되면 이제 조절을 하루에도 되게 크게 여러 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장 혈관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맘때 여름은 더 갔는데 왜 이렇게 더 힘들지?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몸이 거두느라고 되게 애쓰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걷어지는 게 있는데요. 습기입니다. 여름 내 이제 되게 눅눅하던 이제 공기가 이제 마르기 시작합니다. 엊그제 이제 저희 집도 그 제습기를 하나씩 이렇게 비닐 포장을 다시 시작해서 다시 방 한 곳간에 이제 놓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한의학에서도 가을을 마른 기운이라고 하고 폐의 기질이라고 하는데 건조가 이제 건조한 이런 날씨가 폐와 기관지를 자극해 가지고 마른 기침이라든지 목을 되게 칼칼하게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건조해서 생기는 호흡기 질환들이 많은 시기죠. 네. 그런데 우리 정한 교수님 그 처서하면 떠오르는 속담이 있는데요. 처서 지나면 목이 입이 삐뚤어진다. 목이 입이 삐뚤어진다. 모기가 없어진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그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이제 이번 올해 너무 더웠잖아요. 네. 너무 덥다 보니까 모기가 오히려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엊그제도 좀 주의가 났었는데 이제 폭염 때문에 없었던 모기가 폭염이 조금씩 사그러들면서 다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처서가 지나면 모기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조금 올해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모기가 이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조금 더 조심할 때인 것 같고요. 네. 우리 실제적으로 그 질병관리청의 어떤 자료를 보면 일본 내염을 옮기는 그 작은 빨간집 모기가 8월하고 9월에 이렇게 밀도가 정점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10월 말까지 활동하게 되는데 저희 이제 방송에 나가는 8월 23일이 처서니까 딱 모기가 가장 많을 시기와 이제 같습니다. 아, 이게 정반대네요. 그러니까 속담이랑은. 네네, 맞습니다. 옛날 처서 지나서 아침, 저녁이 이제 서늘해지니까 체감상 모기가 이제 준다고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 이제 매개 모기 밀도는 지금이 정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즘은 이제 많이 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활동 기간이 더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맘때 야외 활동이라든지 특히 이제 조금 있으면 벌초나 성묘 가실 시기가 다가오는데 이때 긴팔이라든지 모기 기피제, 벌레 기피제 이런 것들을 꼭 챙길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숲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을에 항상 이제 주의해야 될 거 항상 방송에 많이 나오죠. 그 풀밭 진드기가 옮기는 병, 찌질가무시증도 이제 늘기 시작한다라는 거, 벌초, 성묘 이런 등산 갈 때 꼭 긴 옷을 입으시고 풀밭에 눕거나 옷을 벗어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이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예. 거기 처서 지나면서 목이 입이 삐뚤어진다. 저는 이제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 그러면 날씨가 이렇게 차지는데 여름처럼 이렇게 반바지 입고 뭐 옷 차림으로 이렇게 자다가 우리가 찬 기운에 의해서 입이 구안화사가 많이 오잖아요. 네. 그거하고 연관이 있나 그렇게 싶었는데
이게 실제로 모기가 쳐서 지나면서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모기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가 한번 또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서는 거두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대비하는 이런 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거두고 무엇을 챙기고 이런 것들은 다시 교수님하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걷어들이기. 추수를 우리가 설거지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예. 걷어들인다로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세 가지 다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거둔다. 하루 5분 정자. 아까 그 향 한 대가 이렇게 타는 시간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딱 5분 눈 감고 숨만 고르고 깊은 숨과 내쉬는 숨을 그렇게 따라가는 시간.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앉아있기. 그게 수렴신기, 정신을 받아들이고 걷어들여서 정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뭐 향 한 대까지는 아니어도 한 뭐 10분 이상은 아니니까 한 네. 5분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둘째는 이제 하루를 거둔다라는 건데요. 자기 전에 오늘 마무리한 일 세 가지를 한번 적어보는 것, 혹은 이렇게 마무리로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 버려놓은 걸 세는 게 아니라 매듭 짓는 걸 세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돈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리듬을 타는 건데요. 리듬을 거두는 겁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여름 내 늦춰진 취침을 3일마다 15분씩 이렇게 당겨보면서 조금씩 일찍 일어나는 연습. 이걸 말합니다. 예, 아까 이제 자기 전에 뭐 마무리할 일 세 가지. 요즘 저도 이제 조금씩 한번 다시 일기를 한번 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쓸 때 거창하게 막 길게 쓰는 것보다 뭐 짧게라도 뭐 한 몇 줄이라도 그렇게 한번 써보려고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10분 명상도 이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몸에서 거두는 것 세 가지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온도, 기온을 거둔다. 아침 저녁에 한 겹. 일교차가 심장혈관에 되게 부담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어떤 찬 공기를 되게 피하셔야 되고, 특히 어떤 고혈압이나 어떤 비만, 그 다음에 이제 당뇨같이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침에 급격한 온도 변화에 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호흡을 조금 거둘 필요가 있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을은 건조한 날씨, 건조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조하게 되니까 이제 마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를 촉촉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물을 자주 드시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식생활 방향도 자꾸 촉촉한 쪽으로 해서 배나 어떤 도라지, 그 다음에 마 같은 이런 쪽을 조금 많이 드시는 것도 이제 추천해 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입주 때 배도라지 이야기 나왔었죠.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입추에서부터 처서까지 쭉 이제 계속 이어지는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이제 보면은 세 번째로 이제 발길을 거둘 땐 챙겨서 하는 건데 벌초라든지 성묘, 그 다음에 등산 같은 거 할 때 긴팔 옷을 꼭 입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기나 그 다음에 벌레 기피제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꼭 진드기를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밖으로 거들어 나가긴 하되 몸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늘 하는 헬자리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계속 제가 폐하고 관련된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수태원 폐경으로 이어가는데요. 오늘 이제 혈자리는 척택혈입니다. 그래서 팔꿈치 안쪽 접히는 이제 주름 위에 가운데 굵은 힘줄에 바깥쪽에 있는 움푹한 곳이 척택혈입니다. 그래서 마른 기침이라든지 목에 칼칼함이 있으면 지그시 그쪽을 눌러주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혈자리가 이제 등 위쪽에 풍문혈이에요. 환절기 감기 예방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위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기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일상생활에 좀 참고 삼아가지고 좀 응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헬자리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셀프 케어는 이겁니다. 마음 5분 정자, 아침 저녁 한 겹, 그리고 잠을 조금씩 당기는 것, 하늘과 땅이 거둘 때 내 몸도 거둔다. 네, 딱 좋은 표현입니다. 자, 오늘 처서 이야기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처서는 자연이 여름을 거두기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천지 시숙. 둘, 그러니 우리도 거둡니다. 마음은 고요히, 몸은 아침 저녁 한 겹으로. 단, 방심은 금물이죠. 예, 처서 지나면 목이 없다는 것은 조금 옛말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일본 내염 매개 모기가 이제 정점기입니다. 꼭 나갈 때는 긴팔옷, 그 다음에 모기 기피제 이런 것들을 꼭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백로입니다.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절기. 이야기만 들어도 말로만 해도 몸이 싹 이렇게 오싹 이렇게 추워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 이슬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본격적인 가을 호흡기 면역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백로까지는 우리가 한 그 처서에서 백로까지 한 2주 이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올 여름에 과연 이제 하나씩 내가 무엇을 걷어들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댓글로 이제 적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꼭 댓글이 아니더라도 정자라든지 꼭 이제 누워서라든지 해서 잠깐 명상하면서 올여름, 지나가는 올여름에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걷어들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맘때가 되면은 가라앉는 기분이 몇 주째 지속되는 그런 경우, 일상이 힘들어지는 경우, 그건 계절과 상관없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꼭 전문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네, 저희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항상 건강과 그 다음에 셀프 케어 이것을 같이 동반하는 방송이고요. 오늘도 이제 함께 이 자리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힘, 건강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